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24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서정현 원장입니다. 소중한 반려견이 건강히 자라주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키우다 보면 크고 작은 질병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 슬개골 탈구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슬개골 탈구는 강아지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형외과 질환으로 특히 소형견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슬개골 탈구가 없는 반려견보다 있는 반려견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만큼 동물병원 정형외과 진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절 질환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많이 일어나는 견종으로는 말티즈, 요크셔, 포메라니안, 푸들, 치와와 등이 있고 요즘 많이 키우시는 비숑, 시바견도 슬개골 탈구가 쉽게 발생하는 견종입니다. 저도 치와와를 키우고 있는데요. 10개월령의 슬개골 탈구가 심해져서 직접 수술을 해줬답니다. 그렇다면 슬개골이란 무엇일까요? 슬개골은 대퇴사두근의 힘줄 안에 존재하는 작은 뼈입니다. 이 슬개골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대퇴골의 활착고라는 고랑을 주행하는데요. 특히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할 때 대퇴사두근의 힘을 잘 전달해 정강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도르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뼈입니다. 이 중요한 슬개골이 왜 탈구되는 걸까요?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가 생긴 원인이 관리를 못해준 나 때문이거나 하고 자책을 하는 보호자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소형견의 슬개골 탈구는 대개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유전적이라는 것이죠. 무릎의 형태의 해부학적인 문제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기죠. 소형견들은 활착구의 고랑 형태, 허벅지와 슬개골, 정강이 이 세 지점의 근육에 당긴 힘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평가하는 Q앵글 등에 의해서 쉽게 탈구가 유발되는 무릎 구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이 아무리 탈구 예방을 위해 애를 쓰더라도 안타깝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무리한 운동이나 비만 등에 의해서 탈구가 되기 시작하면 무릎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탈구 빈도는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성장 중인 6에서 10개월 미만의 어린 자견들은 성장판이 균일한 압박을 받지 못하면서 대퇴골이 휠 수도 있습니다. 또 활착구 고랑이 슬개골의 압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깊어지지 못하고 더 평평한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활착구 고랑은 평평한데 대퇴골이 휘면 슬개골은 더 잘 빠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고 자라면서 정정 증상이 심해지면서 금방 사기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소형견은 내측으로 슬개골이 빠지기 때문에 슬개골 내측 탈구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슬개골은 외측으로도 탈구될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신체 검사로 탈구 정도를 4단계로 나눕니다. 1기는 해부학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지만 아직 탈구는 없는 상태의 관절입니다. 임상 증상이 거의 없고 수의사가 신체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기는 간헐적으로 슬개골이 탈구가 일어나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반려견이 산책 중에 갑자기 무릎을 굽히고 한쪽 다리를 들거나 간헐적으로 걸음을 생략하는 등 파행 증상이 나타나서 보호자들이 놀라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2기입니다. 3기는 슬개골이 항상 탈구되어 있어 보행 중에도 계속 활착고랑 밖에서 슬개골이 움직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4기는 항상 탈구되어 있는 3기 상태의 슬개골에서 만성적인 관절염 및 관절 주변 구조들의 변형 등에 의해 관절이 굳어버려서 슬개골이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뒤틀려버린 상태입니다. 이때는 보호자들이 보기에도 반려견을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뒷모습을 보면 오다리 같아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슬개골 탈구 단계 평가는 신체 검사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수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개골 탈구에 숙달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면 슬개골이 빠졌을 때 반려견이 보이는 증상은 어떨까요? 슬개골은 대퇴사두근의 힘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슬개골이 내측으로 빠지면 대퇴사두근의 측이 틀어져 무릎 아래 정강이가 안쪽으로 뒤틀어지면서 보행장애가 생기는데요. 다만 이것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기에서 4기로 서서히 진행되기에 강아지들도 적응해가며 보행 자세를 바꾸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그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아파하고 주변에 증상을 호소하죠. 하지만 사람과 달리 반려견들은 안 좋은 증상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를 조기에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기 정도 탈구 초기에는 탈구되는 뼈에 마찰에 의한 통증, 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강하게 당겨지며 발생하는 염자에 의한 통증, 그리고 제자리에 있던 뼈의 이탈에 의한 어색함 등에 의해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걸음걸이를 생략하는 등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3기 이상이 되면 늘 빠져있는 뼈에서는 심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반려견들은 여기에 적응하며 증상을 감추게 됩니다. 무증상인 3기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관절은 심한 손상을 입게 되고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2차 질환까지 유발됩니다.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 이 3기 상태의 반려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슬개골 탈구 꼭 수술해야 하나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및 논문에서는 반려견이 반복적인 파행을 보이는 2기부터는 수술이 지시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2기 상태의 반려견이 다리를 들거나 걸음을 생략하는 등의 모습을 보호자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병원을 내원하시기 때문에 수술적 교정의 의지를 보이는 반면 이보다 더 진행된 3기 상태로 병원에 오셔서 처음으로 슬개골 탈구를 진단받은 반려견의 보호자분들은 수술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집에서 날아다녀요. 산책도 좋아하고 잘 뛰어다녀요.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요? 재발률이 높다던데요?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3기 상태에서는 파행 절뚝거림이 없더라도 근골격계의 변형 및 연골의 마모에 의한 골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수술 교정이 필요하다고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이상의 강아지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무릎 연골이 닳는 중이고 이는 퇴행성 골관절염, 즉 관절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심한 슬개골 탈구, 퇴행성 골관절염은 뒤늦게 수술을 하더라도 관절염이라는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유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신 수의 정형외과 경향은 빠른 수술적 교정을 통해 깨끗한 관절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보호자분들이 재발을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슬개골 탈구 교정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정형외과 수술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술 중 하나입니다. 단순 골절 수술이 손상된 구조를 복구하는 간단한 정형 수술이라면 슬개골 탈구 수술은 잘못된 해부학적 구조를 적절한 형태로 성형해서 탈구가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요. 평생 건강하게 뜀박질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리모델링 해줘야 하는 복잡한 관절 성형 수술이기 때문에 반려견마다 수술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한정된 수술법을 반려견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수술하다 보니 재발이 흔했지만 현재는 다양해진 수술 기술과 함께 방사선 투시기, CT, 3D 프린팅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장비들 덕분에 다리 모양이 제각각인 강아지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수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슬개골 전문 병원에서 수술 재발률은 5에서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개골 탈구 수술이 필요해지는 연령은 언제부터일까요? 놀랍게도 강아지가 보행을 시작하는 8주령부터 수술이 지시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으로 교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다리가 성장해버리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방법도 성견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장하며 다리가 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1차적인 수술이 먼저 이루어지고 강아지가 다 자란 이후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창 자라는 6에서 9개월령의 자견인지 성장이 다 끝난 성견인지 따라서 다시 한번 수술 시기가 고려됩니다. 성장이 완료된 반려견인데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슬개골 탈구가 있다면 고민 없이 슬개골 수술을 고려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다리가 불편해 보이더라도 성장판이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뼈가 단단하게 여물지 못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지, 기다릴 동안 무릎이 심하게 상하진 않을지 보다 세밀하게 검사해서 탈구의 진행 정도를 평가해야겠죠. 만약 반려견의 탈구를 확인하였지만 이미 진행이 되어 있어 대퇴골이 휘면서 자라고 있다면 마저 자라는 것을 기다린 후 오다리까지 교정을 해야 하는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개골 탈구 수술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단순히 반려견의 증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리의 실제 상태를 중요시하며 수술의 시점을 고려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매우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계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 CT 검사 등을 통해 반려견의 뼈와 관절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과 수술 후 관리, 수술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슬개골을 다시 활착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들마다 탈구의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릎의 불안정한 구조를 보강할 수 있는 10여 가지의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교과서에서는 언급됩니다. 수의사는 강아지의 무릎 상태에 맞추어 재탈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슬개골이 주행하고 있는 활착 후 고랑의 깊이가 얕다면 활착 후 성형술을 시행해서
호랑이 깊이를 충분히 깊게 만들어줍니다. 탈구에 의해 늘어진 슬개골 주변의 관절낭을 다시 탄력 있게 잡아주는 관절낭 중첩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Q앵글이 커서 허벅지 근육이 슬개골을 허벅지 안쪽으로 심하게 당기는 구조를 가진 반려견의 경우에는 대퇴사두근과 슬개골, 슬개인대, 정강이의 배열을 일자로 맞춰주는 경골 조면 이식술을 적용하여 줍니다. 소형견 슬개골 탈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술 방식입니다. 대퇴골에 심한 망곡기형, 즉 심한 오다리가 발생했다면 오다리를 펴주는 원위 대퇴 절골술이 필요합니다. 이 중 딱 한 가지 방법만 진행되는 일은 드물고요. 보통 4-5가지의 수술 방식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수술 후 관리는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엄격한 운동 제한을 통해 수술 부위의 안정화를 우선시합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슬개골이 잘 자리 잡았는지, 근육량 및 관절 가동 범위는 줄어들지 않았는지 평가합니다. 절골한 뼈가 다시 붙어 완치 판정을 받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2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개골 탈구 교정 수술을 하더라도 탈구가 있었던 강아지는 이미 관절에 손상이 발생했었던 이력 때문에 정상 관절보다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관절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절 건강검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서너 장 정도 찍어보면 반려견의 관절이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절 보조제, 재활운동, 관절염 치료제 등 다양한 수술 후 관리법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가서 반려견의 관절을 아끼며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수의사 서정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